오늘은 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시를 알려고 하면 먼저 사성과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성은 평상그입이라고 하는데 낮은 소리가 평성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은 소리는 상성, 거성, 입성이 있습니다. 옥편이나 자전을 찾아보시면은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사각형의 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은 이건 평성이란 뜻이고, 요 윗부분에 찍혀 있으면은 상성이란 뜻이고, 오른쪽 위에 찍혀 있으면 거성이란 뜻이고, 오른쪽 밑에 찍혀 있으면은 입성이라는 뜻이죠. 평성만 낮은 소리고 상성, 거성, 입성은 높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한시를 분석을 한다든지 지으려 그러면은 운목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성 운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성에는 107가지의 운목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게 되면 106가지인데 평성 낮은 소리에서 요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요거는 우리 용학스님 문중에만 있는 건데, 용학스님 문중에 보물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기에 빨간 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 대자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다른 책에는 없습니다. 107가지의 운을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바로 다 외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07가지를. 자, 평성에 낮은 소리죠. 31가지가 있어요. 요 대자가 포함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용학생님 본명을 이렇게 빨갛게 해놨는데 빠르게 외워보겠습니다. 평성 31가지 운목입니다. 동동강지 미여우 제가회대 진문은 한산선소 효호가 마양경청 정우침 남염함. 자, 요렇게 해가지고 평성에 31가지 운목을 다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성의 높은 소리에는 29가지 운목이 있고 거성의 높은 소리에 30가지가 있어요.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59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입성이 있죠. 입성 높은 소리 17개 운목이 있는데 입성은 쉬워요. 기역, 리을, 비읍 받침이 있는 것은 입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자, 10이라든지 8, 8, 비읍, 리을 이런 받침이 입성이 되죠. 써놓고 보면 좀 이상하네. 자, 그러면은 107가지의 운목 중에 낮은 소리, 지금 금방 했는 거, 동동강지 미호고 제가 회대진문은 한산선소 효가 마양경생 정우침 담염함, 요 31가지를 외웠단 말이에요. 외우고 그 다음에 높은 소리만 남았죠. 높은 소리 중에 입성만 알면 돼요. 입성은 기역, 리을, 비읍 받침이 있는 게 입성이니까 그 나머지 59가지는 상성, 거성이 된다. 근데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높은 소리이기 때문에. 높은 소리 59가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높은 소리가 상성, 거성, 입성이 있는데 입성 17개는 기역, 리을, 비읍 받침이 있는 거니까 요거만 알면은 나머지는 상성 아니면은 거성이다. 근데 크게 구분을 안 하거든요. 요거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107가지의 운목표를 다 알고 있다. 금방 끝나죠. 자, 그 다음에 한시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시는 크게 율시와 절구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오언이라 하는 것은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오언 율시라고 하면은 구가 8구가 나옵니다. 요 1구, 그 다음에 2구, 3구, 4구, 5구, 6구, 7구, 8구가 나오죠. 그래서 1, 2구를 1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 4구를 2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5, 6구를 3년이라고 하고, 7, 8구를 4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게 이제 5원 율시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요걸 반을 딱 나눠요. 1, 2년만 이렇게. 그럼 요게 뭐냐 하니까 요거만 있는 게 5원 절구가 된다. 한시를 지을 때는 5원 절구나 율시는 이사부동이죠. 이사부동. 글자가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글자하고 네 번째 글자는 사성이 같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색깔을 좀 줬는데 요거 두 번째, 네 번째는 같으면 안 된다. 부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원 율시나 절구에서는 여기에 운목을 맞춰야 되는데 오원 율시나 절구에서는 두 번째 구 마지막 글자하고 네 번째 마지막 글자가 요게 운목이 같아야 돼요. 운자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율시는 8가지 운목이 같아야 된다 하는 거.
거. 자, 그 다음에 7은 율시. 글자 수는 7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똑같습니다. 19, 29, 39, 39, 59, 69, 79, 89까지가 있는데 요거는 율시가 되겠죠. 89까지 있으면은. 요 반을 나누면은 절구가 되겠죠. 예, 절구가 되고. 7은 율시나 절구는 5은 율시 절구하고 거의 비슷한데 19의 마지막 글자를 29의 마지막 요 운목하고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평성이다 그러면은 평성도 쓸 수 있고 상성도 쓸 수 있고 1년의 마지막 글자 2년의 마지막 글자, 그 다음에 3년의 마지막 글자, 4년의 마지막 글자가 이게 운목이 같아야 된다 하는 거. 실은 율시나 절구는 2, 4부동은 5은 율시나 절구하고 같고 2, 6은 또 같아야 돼요. 2, 4는 부동이죠. 이거는 색깔내가 처리해놨으니까 2, 4 부동, 2, 6 동. 두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사성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율시는 5은 율시든 7은 율시든 간에 율시는 2년하고 3년은 대구가 돼야 된다. 요 2년, 요 3, 4, 9, 요 2년하고 3년은 요 구절하고 요 구절이 대구가 딱 돼야 되고 5, 9하고 6, 9가 대구가 되어야 된다. 한시 짓는 방법이죠. 이렇게 한시의 구조를 알아봤습니다. 한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시 분석. 한시는 크게 평기식과 척기식이 이제 있는데 첫 1구의 두 번째 글자가 평성일 때 평기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 척기식은 1구의 두 번째 글자가 높은 소리일 때 상성이나 거성이나 입성일 때 표시는 이렇게 색감이 칠합니다. 척기식이라고 한다. 네, 22조 만화라 존자 개성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심수망경전 전처실령유 수료인덕성 무희영무라. 아주 유명한 개성이죠. 심수망경전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서 구르지만은 온갖 경계를 따라 구른다 하는 것은 이제 바깥 경계에 온갖 번뇌가 생긴다는 뜻이죠. 전처 실능유 구르는 것은 진실로 능히 고요함이라. 여기서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구른다 하는 거에 반대가 되게 구른다는 것은 뭐 번뇌, 망상이 생긴다는 뜻이고 번뇌, 망상의 실체는 없다 하는 거 없으니까 고요하다 하는 거 구르는 것은 진실로 능히 고요함이라. 수류인덕성 하면 류락하는 것은 온갖 경계를 따라 구른다 하는 거, 요 유를 이야기합니다. 흐름을 따라 성품을 알면은 요 성품이라 하는 것은 본래 면목인데 무자성이죠. 성품이 없다는 뜻이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희영무라.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느니라. 요게 이제 개성인데 요거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두 번째 글자가 지운목의 평성이죠. 동동강지 미호할 때 지운목의 평성이면은 평기식이 되죠. 평기식의 5은 절구가 된다. 두 번째 구의 끝자하고 네 번째 구의 끝자가 운목이 맞아야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심수망경전에서 심은 침운목의 평성이죠. 그러고 거성, 그 다음에 경은 경의 상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전은 선의 상성이 되고, 높은 소리가 3개 연이어 있고, 전처 실능류에서는 높은 소리가 3개, 그 다음에 평성, 낮은 소리가 뒤에 2개.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뭔가가 따임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수료인덕성에서 보면은 평성이 또 2개 나오고, 그 다음 인덕성에는 높은 소리가 또 3개 따라 나오고, 그래도 마지막에 무희영무에서는 평성 낮은 소리 1개, 높은 소리 2개, 평성이 또 2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우운목의 글자가 되죠. 유하고 우하고 이거 좀 비슷하죠. 랩에 라인 맞추듯이 딱 맞아 들어가죠. 건강경 10분 장음정토에 나오는 야부송인데 산당정야 자무원 적적요요 본자연 하사섭풍동림야 일성하난 여장천. 여기 해석을 보면은 고요한 밤 산당에 말없이 앉아 있음이 적적하고 요요한 본래 자연이거늘. 하사서풍 동림야. 무슨 일로 서풍은 숲과 들을 흔들었어. 일성하난 여장천. 한 소리 차가운 기러기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길게 퍼지게 하는가.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죠. 7개니까 7원이 되고, 그러고 1, 2, 3, 4구로 이루어졌으니까 7은
절구가 되네요. 칠은절구에는 1구의 마지막 글자, 요거는 같아도 되고 안 같아도 된다 그랬죠. 입구의 마지막 글자, 사구의 마지막 글자가 운목이 맞아야 된다 그랬죠. 선 운목으로 일단은 맞아 들어가지요. 그리고 평성이니까 요 평성 사성을 맞췄네요. 평성으로. 운목은 다르지만 소리는 맞췄네요. 오원절구에서는 그 이사부동이라 그랬잖아요. 부동 같지 않다. 이사가 같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이거 평성이고 상승이고, 그 다음에 이건 높은 소리고 거성이고 평성이고 다 다르죠. 주류 인덕성에 보면 류는 평성이고 네 번째는 입성이고, 우희영무의 두 번째는 상승이고 네 번째는 평성이고, 이렇게 이사부동이잖아요. 이사부동이 맞아 적고, 칠은절구나 칠은율시에서는 이사부동도 맞아야 되지만은 이사부동, 이륙동 두 번째하고 여섯 번째 글자는 같아야 된다. 요게 이제 법칙인데, 산당정야 자문을 한번 봅시다. 그럼 두 번째 글자가 평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평기식이 된다. 평기식. 이사부동이죠. 평성과 거성이 다르거든요. 이륙동 평성으로 같죠. 첫 구는 평성 두 개에 높은 소리가 또 세 개, 평성 두 개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는 2구는 보면은 높은 소리가 두 글자, 낮은 소리가 두 글자, 그 다음에 또 높은 소리가 두 글자에 평성이 낮은 소리가 마지막 글자가 되고, 그래서 요거 이제 운목이 맞는 거죠. 요게 두 번째 구 마지막, 네 번째 구 마지막에 바로 세로도 여기 위에 보면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규칙이 있어요.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높은 소리 이렇게 되고,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이런 식으로 뭔가 배열이 잘 섞여가 있죠. 그래서 요 한시 구조를 자꾸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시를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어지겠죠. 또 예를 들어 요런 그 운목을 잘 알고 있으면은 오래된 그 뭐 주련이나 오래된 책에 예를 들어 이 마지막 글자가 이 천자가 뭐 흐트러져가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평성의 선 운목에 들어있는 글자다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한시를 많이 분석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한시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적적요요 본자연도 이사부동이죠. 이사부동에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이륙동 높은 소리로 갔고, 하사스풍 독립야에도 보면은 이사부동, 이륙동인데 요건 약간 다르네요. 다르고, 마지막 구절도 보면은 이사부동, 이륙동 여기는 또 맞아 들어가네요. 그래서 요 운목을 맞추는 게 일단은 중요하지요. 칠은절구의 요 야부송을 보면은 끝자를 보면은 평성으로 이구 사구의 마지막 글자는 운목이 같지요. 선 운목의 글자고, 요거는 평성의 원 운목의 글자고, 사성 소리는 이렇게 맞아 들었지요. 그다음 비슷하지요. 이 모양이 니은 받침 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연천 어감이 좀 비슷하죠. 외국의 랩 가사도 보면은 라임이 맞는 거하고 한시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한시에서 랩을 배운 게 아닐까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돼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